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약간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특히 뭐 선거제도도 다르고 뭐 선거인단 이것도 참 독특했잖아요. 다른데 유독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지금 사실 뭐 윤 대통령한테도 좀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뭐 지금 이제 한국은 상당히 난리 난 일인데 미국에선 당연한 것처럼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이 국정에 이제 가담을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저도 사실 그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처음에 우리 한국인이 봤을 때는 뭐 이방카 딸인데 뭐 딸이 이렇게 막 설치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뭐 큰아들? 잘생겼더라고요. 큰아들이 뭐 순복음교회 왔다 갔는데, 그 뭐 큰아들이 자기가 이제 뭐 대놓고, 뭐 국정 내가 하는데 자기가 뭐, 이익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본인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약간 헷갈리잖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김현철이라고 이제 김영삼 장남이, 차남인가요? 김영삼 아들이 뭐 국정에 관여한 거 가지고 이제 뭐 구속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아들이든 뭐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심지어 영부인마저도 옆에다가 뭐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미국은 보니까 뭐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난 관심 없으니까 제발 나 좀 끌어들이지 마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막 뭐 하라 그래도 안 해. 멜라니아 여사 제발 좀 와가지고 뭐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해주고 하려는데 안 해. 오히려 지금 자식들이 이방칸의 1기 때죠. 지금 이제 큰아들이 이제 2기에서 지금 큰아들이 지금 본인이 활약하겠다. 아예 대놓고 그냥 언론에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미국의 지금 실세가 이제 2년 지나면 이제 트럼프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레임덕이 올 것인데 그러면 누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느냐 큰아들 아니면은 누구다 JD 벤스 그 부통령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JD 벤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한 대권 후보군이 되겠죠. 물론 뭐 트럼프 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 본인도 뭐 그런 욕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딱 핵심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왜 사족 같은 거는 뭐 알았으니까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걸 가지고 다 문제 삼지 않는 나라가 미국인 거. 확실히 큰 영토를 가지고 세계를 주무르는 어떤 국가의 위상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마누라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도 만약 제가 봤을 때 멜라니아 여사가 누구랑 통화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지금처럼 뭐 특검의 대상이 되고 뭐 하야를 해야 되고 탄핵을 해야 되고 뭐 임기를 줄여야 되는 그런 얘기하면 미국에서 이상한 얘기, 미국 민주당도 그런 얘기하면 웃기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학을 공부를 했지만 20대 때 이제 미국 정치를 배우면서 항상 느꼈던 게 참 미국은 다르다 한국하고 왜 이게 다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대통령을 뽑을 때 방식, 연방제이기 때문에 뽑을 때 방식이 선거인단으로 인해서 뭐 승자 독식이라는 개념, 이것도 참 한국하고 참 많이 다르고 우리는 뭐 6.29 선언 이후로 이제 직선제를 했기 때문에 국민 한 명 한 명의 표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선거인단의 표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하고 또 다른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정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완벽한 스포일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역관제도라고 그러는 역관제도. 그러니까 선거에 이긴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에서 내가 이겼는데 그럼 내가 누구를 임명하냐 이거는 그 사람이 누구를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진 사람, 루저들이 아무 말 안 해. 왜? 나도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연방제도에 의한 그 선거인단 제도하고 그 다음에 역관제도입니다. 역관제도. 그러니까 이 스포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미국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이 민주주의 역사가 미국보다 짧고 또 워낙 이제 뭐 봉건 시대 뭐 2000년대까지도 뭐 20세기까지도 봉건 시대였잖아요. 뭐 한일 합방 되기 전에 봉건 시대지 뭐 왕이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식민지 통치를 받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총독이 결국은 통치를 하는 상황이니까 뭐 선거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이 뭐 선거를 하네 뭐네 했던 것이 1948년 이후부터니까 아직도 우리는 100년이 안 됐어요. 예, 100년이 안 된 상황이고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100년이 넘은 상황이고 미국은 200년이 넘는 상황이지. 왜? 처음부터 선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선진국인데 과연 한국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거고 미국이 이상하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 또 맞느냐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전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이라는 나라도 미국 정치라는 것이 과연 저게 합리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걸 100% 동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선거인단 제도가 그게 합리적이냐.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이 저렇게 헌법을 안 바꾸고 수정헌법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저렇게 뭐 몇십 개씩, 뭐 수정헌법 23조까지인가요?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23조인가 22조인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22번이나 23번밖에 안 바꿨다는 얘기야. 그냥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저런. 그러니까 다 적시를 해놔야 되는 거야. 적시해 놓은 건 되는데 적시 안 해놓은 거는 보장을 못 받는 게 한국 헌법인데 미국 헌법은 적혀져 있는 거 빼고는 다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고, 그런 나라고 헌법이라는 것이 최대한으로만 적혀져 있고 웬만한 것은 다 개인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헌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은 방향과 정신만 제시할 뿐이지 실제로 그걸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개념은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해도 되는 거야. 미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엠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듯이 오성이란 것을 내 마음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인간의 양심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인간이 뭔가 학교에 가서 배우고 뭐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오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미국이란 나라에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미 선언을 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법에.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고, 미국은 최소한으로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되게 많은 나라죠. 뭐, 법도 그렇지만, 정치도 지금 뭐, 스포일 시스템이라 그래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딱 되서 나서 대통령이 아무나 막 시킬 수가 없어. 예. 그것도 뭐 청문회라는 것이 있고, 뭐 청문회 요즘 다 무시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언론이고 뭐고 간에 뭔가 불쾌감을 드러내는 나라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뭘 인선을 하는 것도 있어서, 뭐 경험자를 쓰면 회전문 인사라 그러고, 또 비경험자를 쓰면은 뭐라 그러죠? 뭐 자기 아는 사람 썼다 그러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람을 썼다 그러면 성의 없이 썼다 그러고, 성의 없이 사람 뽑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뭘 해도 욕을 먹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뭐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불만스러운 게 많지만 만약에 진짜 뭐 자기 막 국정 같은 데 하나 관심 없고 밖으로만 돌면서 그냥 어디 뭐 쇼핑이나 하고 다니고 그랬으면 그건 멜라니아 여사처럼 뭐 이렇게 플로리다에 있다면서요. 자기 별장이. 그러니까 뭐 백악관 같이 있지도 않고 뭐 따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욕을 하겠지. 응?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얼굴 성형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국정을 돕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봉사활동이나 하고 좀 그러지.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뭐 저기 쇼핑이나 하고 다니고, 얼굴에 보톡스나 맞고 다니지, 한심한 영분,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또 반대로, 또 국정에 관여하니까, 관여한다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이란 나라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우리는 영부인에 대한 기준이, 유경수 여사라는 어떤 엄청난 사람으로 이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유경수 여사라는 분이 사실 뭐,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랄까요. 상징적인 뭐 여왕 같은 존재잖아요. 상당한 절제하고, 뭐, 옷 같은 것도 조심히 입고, 옷은 다 떨어진 거 입고 다녀야 되고, 뭐 아끼고, 그리고 말조심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되었던,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영부인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사실 향후에 맞추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익스트라 올디너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워낙 지금 뭐 이걸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사실 좀 약간 이상하긴 해요. 오드하다 그러죠, 오드. 그러니까 좀 오드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탄핵을 할 거냐라고 하기에는 또 미국 정치가 저러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미국은 저렇게 스포일 시스템이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임명하든 아무 상관없고, 또 국정에 내가 뭐 내 아들을 데려와서 하든 우리 마누라를 데려와서 하든 우리 아버지를 데려와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상득 그분이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원래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동생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본인이 정치 그만뒀잖아요. 예. 왜? 아니, 그러니까 구설수를 할까봐 그만두고 뭐 국회의장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잖아요. 왜 뭐 국회의장을 자기가 하면 대통령도 뭐 형제고 국회의장도 형제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야망을 가족이기 때문에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야.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국회의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대통령이 자기 동생이라 가지고 내가 국회의장을 하라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포기하게 만들겠어요? 안 하지?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트럼프 아들이 자기가 국정에 대해서 관여할 거고, 이런 부분은 이런 장관 인선이나 개각 인선에 내가 참여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 뭐. 벌써부터 탄핵이야. 아들이 벌써 설친다. 응? 일기 때 이방카가 설쳤는데, 그 이방카가 설칠 때도 아무 말 안 했잖아.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욕을 좀 할지언정 이상하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약간 좀 정치 민주주의 열차도 짧고 또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좀 이상하다, 좀 관여하지 말아라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탄핵이니 뭐니까지 가고 이렇게 할 것이 과연 맞느냐. 응?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 최순실이라서 족보도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 그건 좀 이야기거리가 크죠. 특히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여러 가지로 또 농담을 했다는 얘기도 사실은 뭐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뭐 가족이 한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뭐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윤 대통령께서 자기 영부인이나 또는 뭐 영부인, 자기 여동생도 있긴 하지만 뭐 관여하고 그러지 않잖아. 이런 부분이 정말 뭐 탄핵이니 뭐니까지 가야 될 얘기인 것이냐. 뭐 김건희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조언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다른 나라도 좀 보자. 미국이라는 나라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얘기를 하든 민주당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핵심적이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발전이 되는 쪽으로 비판을 해야지, 그냥 뭐 그 애들이 싫다 그래서 비판을 해버리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때 김정순 여사가 이제 뭐 전용기 타고 인도 갔다,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으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그거 가지고도 이제 말은 하겠지만, 아니 뭐 외교 사설을 따르는 본인이 이미 외교를 할 수 있는 당사자잖아요.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까지는 대표하지 않지만 웬만한 뭐 외무부 장관만 정도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국빈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 국힘에서 상당히 그거를 많이 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영부인이 뭐 대통령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고 뭐 했다는 것이 좀 오바스럽긴 해도 그걸 그렇게 욕을 할 만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미국 정치랑 빗대어가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 부분에서 한번 참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잘했으면은 이렇게 얘기 안 나오겠지. 뭐 좀 깔끔하지 못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아무튼 미국에서는 저렇게 국정가담을 뭐 아들내미, 딸내미 까지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말이 많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는 의미에서 영상 올렸습니다.